안녕하세요. 냥이올릭입니다. 오늘은 고양이들과 놀아주기 2탄이고요. 다묘 가정을 위한 단체 놀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제 채널을 처음 와보셔서 뭐야,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라서 따로 놀아줘야 하는 거 몰라? 이거 기본 개념도 없는 채널이군 하면서 울컥하시는 집사님들은 잠시 맘을 가라앉히시고 습습 후후 하세요. 그리고 저희 이전 영상 중에서 동거묘가 있는 고양이들의 공동체 훈련의 중요성 영상을 먼저 봐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 눈치채셨겠지만 길어요. 이왕 하는 거 자세히 하면 좋잖아요. 집사님들 화이팅! 말씀드린 대로 단체 놀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아니라 동거묘들끼리 유대감을 형성하는 훈련 시간이에요. 독립적인 사냥 습성을 가진 고양이들의 단체 놀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냥 애들 다 같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혼자서 사냥하는 습성을 가진 고양이들을 단체로 모아놓고 사냥놀이를 하면 경쟁이 돼요. 가장 의욕적인 아이나 가장 사냥 스킬이 좋은 아이가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사냥에 끼지를 못해요. 이건 자연의 섭리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은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야 해요. 그래서 단체 놀이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닌 훈련 시간인 거예요. 단체 놀이는 집사님의 통제 아래 최대한 모든 고양이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단체 놀이에서는 아이들의 수가 3마리 이상이 되면 집사님이 일어서서 놀아주시는 게 좋아요. 제지할 건 제지하고 독려할 건 독려하면서 놀이 진행을 하시려면 일어서서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다묘 가정의 단체 놀이는 아이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시간이 더 길어져야 해요. 장난감은 미리 2-3개 이상을 준비해서 시작을 해주세요. 집사님의 스킬에 따라서 2개를 같이 들고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씩 들고 상황마다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전체 놀이가 시작될 때 집사님이 놀이 시작 전에 박수를 막 치면서 얘들아 놀자 그러면서 분위기를 더 띄워주세요. 뭔가 정말 재밌는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아이들의 기대치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집사님 주머니에 트릿을 몇 개 넣고 시작을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떠나려는 아이들을 트릿으로 잡아야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작전에 돌입해 볼게요. 우선 단체 놀이를 위한 놀이터의 개방성을 좀 더 확보를 해주시는데요. 거실이라면 놀이터 중간에 어느 정도 탁 트인 공간이 있어야지 집사님이 낚싯대를 바닥에 좌우로 끌어주시기에도 좋고요. 아이들이 달려와서 몸을 날리기에도 좋거든요. 놀이 공간에 여러 가지 작은 구조물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몸을 함부로 날리지를 못해요. 자꾸 어딘가에 부딪히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벙커에 숨어 있다가 잠깐 기회를 포착해서 조금 달려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어딘가에 짱 박혀서 그 앞에 사냥감만 노리거나 이것도 아니면 캣타워 위에서 깨작깨작 앞발만 움직이는 식으로 활동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작은 구조물들을 정리를 해서 우다다 하는 아이들이 달려와서 뒹굴 수 있는 공간과 벙커형 아이들이 숨어서 기회를 포착하다가 달려나와서 사냥감을 잡고 뒹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캣타워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머물 공간을 조화롭게 이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체 놀이가 잘 진행이 되어가면 점차 다른 장소로도 옮겨주시면서 집안 전체에 좋은 인식이 쌓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체 놀이 시간에 사용하실 장난감은 여러 개를 준비해두고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가장 먼저 시작할 장난감은 놀이 반응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 그나마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시작을 해주시거나 모든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제 경험담을 섞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저희 집 아이들은 작은 나방이나 벌레같이 조그만 사냥감을 아이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이 종류부터 시작을 하고요. 놀이가 진행이 되고 아이들의 활력이 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활발한 아이들이 좀 더 선호하는 장난감으로 교체를 해서 흔들어줘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막대 장난감은 아이들과 이불이나 숨숨 매트를 이용해서 놀아줄 때 숨겼다 보였다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한 단 정도만 나오는 낚싯대는 긴 리본을 달아서 놀아줘요. 우다다형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 아이들은 긴 지렁이형보다 이렇게 리본을 길게 달아서 놀아주는 걸 더 좋아해요. 운 좋으면 일타쌍피도 가능하고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3단 낚싯대인데요. 3단 낚싯대를 여러 개를 사두고 리필만 구매해서 자주 바꿔주고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의 경우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여러 번 물고 했던 익숙한 장난감보다 가끔씩 새 걸로 달아주면 더 반응이 좋더라고요. 3단 낚싯대는 위아래로 흔들기랑 좌우로 바닥에 대고 길게 흔들기에도 모두 효과적이에요.
단체 놀이 시간을 자주 가졌던 아이들은 집사님이 장난감을 들고 오면 각자 자기가 자주 사냥하던 곳에서 자리를 잡아요. 사냥 성공률이 높은 곳이죠. 이때 아이들의 대형을 보면 활발한 아이들은 바닥 쪽에 자리를 하고요. 다른 아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싶은 아이들이나 놀이 반응이 좀 시큰둥한 아이들은 캣타워 위쪽에 있어요. 단독 놀이에서는 활발한 아이들도 단체 놀이에서는 이렇게 수직 공간 위쪽으로 자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에 끼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은 아예 놀이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이러한 대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놀이를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캣타워에 있는 아이들은 선반이 좁은 캣타워 대신에 소파나 침대 위로 유도를 해주시면 좀 더 활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어요. 얘네가 캣타워 위에 있는 이유는 놀고는 싶은데 다른 아이들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거든요. 그런데 캣타워 위에 있으면 기껏해야 상체 들고 앞발만 휘적휘적거리는 정도의 넓이라서 움직이고 싶어도 많이 못 움직여요. 그래서 얘네를 캣타워 대신에 소파 위나 침대 위 같은 위쪽이긴 하지만 좀 더 넓은 곳에 자리 잡게 해주시면 놀이의 동선이 넓어져서 활동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 반응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가 그런 대로 안 가려고 하면 캣타워 위에서 아이가 최대한 자주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유도를 해주셔서 단체 놀이 참여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단체 놀이 시간에도 자주 기회를 잡아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올라간 아이는 활동 반경이 점차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 쪽에는 벙커에서 잠복하는 아이들, 점프하는 아이들, 우다다 하는 아이들이 다 모여있죠. 사실 여기서 잠복형이랑 우다다형은 아주 크게 고민이 되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얘네들의 사냥 패턴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형태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 앞에서 장난감이 흔들릴 때 심각하리만치 방해를 하거나 혼자 놀이 시간을 독식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집사님들이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은 바로 점프형이죠. 얘네 놀이할 때 보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요. 사냥감만 바라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혼자서 뛰다가 다른 애들 밟고 부딪히고 막 그러죠. 이런 아이들에게는 초기에 훈련이 좀 필요해요. 심각한 팔딱이들이라면 집안에 다른 도와주실 집사님이 계시면 좋아요. 얘네를 전담할 분을 따로 고용을 하셔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한 공간에서 놀아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얘네 특징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다가 자꾸 다른 애들한테 가요. 그럴 때 우리 팔딱이를 전담하던 집사님들, 팔딱이가 다른 팀으로 이사가서 팔딱거린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얘 때문에 장난감 뺏겨서 피해를 본 아이 있죠. 그 애한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팔딱이 때문에 놀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어떤 팔딱이들은 보면요, 사냥하면 사냥감을 물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놓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낚싯대 막 당기면서 줄다리기 하시는데요. 그러면 얘네 이 행동이 더 강화돼요. 잡은 사냥감이 막 팔딱거리니까 얘네 맘도 더 팔딱거리면서 사냥감이 몹시 소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사냥감 물고 안 놓으면 그냥 장난감 얘한테 줘버리세요. 그럼 우리 귀여운 팔딱이가 사냥감을 물고서 다른 곳으로 혼자 갈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다른 장난감 들고 계속 다른 아이들과 놀이 이어가 주시면 돼요. 우리 팔딱이들 자기가 잡은 장난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시 맨몸으로 가볍게 달려나와요. 그래도 이미 다른 곳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 흥분은 한 템포 꺾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팔딱이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요. 특히나 집사님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두 팀으로 나눠줄 수가 없죠. 팔딱이들에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흔들어 주실 때 우리 의지의 팔딱이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와서 막 팔딱거릴 때 집사님이 몸으로 아이를 단 3초만이라도 제지를 하고 흔들어주던 아이 잠시 더 흔들어주고 나서 우리 팔딱이에게 흔들어주시는 거예요. 팔딱이한테 흔들어주실 땐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충분히 흔들어주셔도 돼요. 그렇게 흔들어주시다가 아이에게 사냥감을 잡게 해주시고 팔딱이가 사냥감 잡았을 때 아이에게 사냥감을 잡힌 상태에서 파닥파닥 흔들어주시면 우리 팔딱이들의 사냥 만족감도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게 만족감으로 팔딱이들 흥분을 한 템포 꺾고 나서 다른 아이 흔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역시 팔딱이를 집사님 몸으로 막아서 다시 3초에서 한 5초 정도만 다른 아이 흔드셨다가 다시 팔딱이한테 흔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집사님들은 3초에서 5초면 다른 애는 사냥감 잡을까 말까 고민하다 끝나는 시간인데 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3초에서 5초는 자기 앞에서 흔들리는 장난감을 캐치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대신에 팔딱이한테 하나는 알려줄 수 있어요. 다른 애 앞에서 흔들릴 때는 너의 차례가 아니고 잠깐만 기다리면 다시 네 차례가 올 거야 라는 걸요. 처음부터 다른 애 발동 걸릴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면요. 우리 팔딱이들 현기증 나서 기다리는 거 포기해요. 나 그냥 저 사냥감 잡고 형한테 그냥 한 대 맞을래. 이러면서 다시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팔딱이가 기다리는 시간 3초에서 5초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 더 길게 늘려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다른 애 앞에서 흔들리는 장난감은 기다려주는 행동을 훈련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팔딱이들이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다른 아이들과 공평하게 차례를 도는 것이 아니라 팔딱이 중심으로 턴을 돌아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팔딱이들 역시 잡은 사냥감이 자기 가슴팍에서 팔딱거리면서 자기가 사냥을 했구나 만족감을 얻는 그런 순간들을 자주자주 선물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팔딱이들만 정돈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린 이제 박제 고양이들을 위한 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단체 놀이에서 보면 놀이에 잘 끼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얘네들은 놀이 반응이 떨어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이전 동영상 중에서 놀이 반응이 떨어진 아이들 영상을 보시면서 놀이 반응을 조금이라도 올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관람을 하는 고양이들 중 대다수는 놀이에 끼지는 않으면서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앉아서 눈망울이 막 아련 폭발을 해요. 그래서 집사님이 얘네를 위해서 장난감을 흔들어 주시면 얘네 한참을 고민하다가 운 좋으면 앞발 한번 내밀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다른 애들의 압박 때문에 다른 곳으로 그냥 피하거나 아니면 팔딱이에게 기회를 뺏겨버려요. 얘네가 단체 놀이에서 이러는 이유는 다른 애들이랑 경쟁하는 게 피곤해서예요. 박제 고양이들에게 이런 상황이 자주 반복이 되면 아이들은 단체 놀이를 결국 포기하게 돼요. 놀이 시간만 되면 다른 방으로 혼자 떠나요. 집사님 댁에 이렇게 심각한 박제 고양이가 있다면 단체 놀이 시간을 조용한 놀이와 활기찬 놀이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박제 고양이들한테 필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다른 아이들 속에서도 앞발을 내밀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섞여서 뭔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얘네가 놀이 시간에 다른 아이들 노는 거 보다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거나 앞발 내미는 순간 다른 아이들한테 뺏겼을 때 집사님은 주머니에서 간식 한 조각 꺼내서 얘네한테 주세요. 그렇게 박제 고양이들이 놀이 공간에 머무르게 하면서 꾸준히 얘네한테 사냥놀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소심한 아이들한테는 옹기종기 모여놀 수 있는 조용한 놀이가 좋겠죠? 이런 놀이 형태로는 이불이나 카펫을 이용한 관람놀이 형태를 들 수 있어요. 우리 고양이들 가만히 사냥감 지켜보면서 적시의 사냥감을 앞발로 탁 잡아보는 그런 놀이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불이나 순순 매트 아니면 카페트를 이용해서 장난감 끝을 조금씩 보이게 해서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놀이도 이따금씩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종류의 놀이는 너무 활발한 아이와 놀이 반응이 떨어진 아이들 혹은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아이들이 평화롭게 옹기종기 모일 수 있는 가벼운 단체 놀이가 될 수 있어요. 꽝깃털 놀이 역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놀인데요. 활발한 움직임과 작은 움직임 모두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막대 형태의 꽝깃털 종류로 얘네 앞발을 자극하시면 캣타워 위에서나 아니면 스크래처 위에서도 조금씩 움직여 볼 수 있거든요. 박제 고양이들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움직여 보게 하는 건 얘네가 자신감을 충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다른 단체 놀이 형태로는 제가 자주 알려드리는 코터치 놀이 훈련인데요. 관계 개선이 필요한 아이들이나 놀이 시간이면 다른 방으로 자리를 피하는 아이들과 팔딱이를 한 공간에 있게 하는 걸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코터치를 시도하셔도 되지만 아래쪽에 매트를 깔아주셔서 아이들이 그 위에 나란히 올라와 앉도록 해주시고요. 하나씩 코터치하고 먹이 보상을 하나씩 주시는 방법인데요. 이때도 우리 팔딱이들은 옆에 아이가 코터치하고 먹는 시간에 자기도 하나를 더 먹겠다고 머리 들이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요. 집사님이 차분하게 먹이를 들고 주먹을 쥐고서 우리 팔딱이 정수리 높이 정도로 들어주세요.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팔딱이가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주먹을 펴서 먹이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팔딱이들의 템포를 한 번씩 꺾어주시면서 자기 차례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서 코터치나 하이파이브하고 트릿을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매트를 침대 위나 소파 위 혹은 아이들이 자주 싸움을 하는 장소에 올려놓고 놀이를 진행을 하시면 장소에 대한 인식 변경에도
때도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장소에 함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단체 놀이 시간이 끝나고 먹이 보상을 가볍게 주시고 나면 아이들 중 어떤 아이들은 그루밍을 하면서 쉬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네들끼리 우다다를 하기도 해요. 아직 꺼지지 않은 놀이 흥분을 대체하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행동 자체를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놀이를 하고 나면 다른 아이들을 패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집사님이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사냥놀이를 잠깐 더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단체 놀이 시간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놀이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자동 장난감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이 자동 장난감이 빨리 질리기도 하는데요. 놀이를 하고 나서 흥이 좀 올라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동 장난감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독립적인 고양이들의 단체 놀이, 처음엔 생각대로 잘 안 되고 힘들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해줘보세요. 아이들 활력도 달라지고요. 집안 분위기도 정말 달라져요.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제 상담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이 그 증거예요. 12마리 사는데 공간 나눠져 있지도 않고요. 서로 사이 나쁜 아이들도 없어요. 집사님 댁도 저희 집처럼 될 수 있어요. 아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엔 동물병원 데려가기 힘든 아이들을 위한 방법을 준비해서 돌아올게요.